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내수 업종입니다. 미 소비 지표 굿이라고 표현해 주셨군요. 자,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죠?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네. 우선 1.9%, 전월 대비 1.9% 상승했는데 뭐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연속에 증가하는 그런 수치였고요. 우선 8월 달에 0.6% 증가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증가 속도를 보여주면서 이 미국 쪽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도 0.7이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뭐 2배 이상의 그런 그 증가 속도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주,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들에 대한 부분의 상승세가 눈에 떴던 게 바로 이런 미국의 어떤 내수 쪽에서의 지표가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호재는 좀 많습니다. 우선 좀 일찍 좀 추워졌어요. 네. 추위가 좀 일찍 온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거리 두기에 대한 1단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단계에 대한 부분이 상향보다도 1단계에 대한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지금 빨리 오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업종이 이 내수 업종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기저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폭이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도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선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증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봤을 때도 백화점도 그렇지만은 이 우려 업체들한테 좀 약간의 기회가 더 올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기 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체적인 어떤 주가들의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8%, 현대백화점이 지난주에 8%대 상승세를 8%대 상승세를 보였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 중국 쪽이 뭐 미국 쪽보다 먼저 더 이 내수 쪽에서의 소비 지표나 이런 부분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 업종은 뭐 우리나라도 이 미국과 그 중국에 같이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주가 측면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매 지표도 역시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위가 이르게 찾아오면서 뭔가 새로운 또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라는 것, 그리고 또 정부가 뭐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곧 또 시작된다는 점,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내수주 또 소비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K-뉴딜 관련주입니다. 미 대선 전까지 변동성 확대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K-뉴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그 키워드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가 보군요. 그렇죠. 어떤 K-뉴딜 한다면 ETF도 있을 테고 K-뉴딜 네. 펀드도 있을 테고 또 K-뉴딜에 속해 있는 기초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선 뜨거웠죠. K-뉴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K-뉴딜과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첫 번째로 이제 정부 쪽에서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가장 큰 일조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에 좀 펀드 출시나 ETF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은 그렇게 그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이런 ETF나 펀드가 만들어지기 전 시점에 이런 기초자산 종목들이 이미 좀 밸류가 많이 좀 높아졌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횡보국면에 좀 있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이 게임의 ETF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설정 후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설정 이후에 마이너스의 약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K뉴딜에 대한 종목들 접근했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되고, 뭐 ETF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또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어떤 바이든 후보에 대한 어떤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하락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정책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펀드멘탈로 가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이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전 밸류가 많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이 큰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이제 모멘텀이거든요. 네.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 업종이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는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탄소 제로에 대한 어떤 정책 강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서 내세운 어떤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 정책 부분은 이 대선 전부터 항상 바이든 후보가 내셨던 공약 중에 뭐 거의 탑3 안에 드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 뉴딜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관심 부분은 이 바이든 후보를 통해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유동성 환경이 좋아져야 이런 뉴딜 같은 관련 이 상품에 대한 수익률도 좋아질 텐데,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올해 주식시장에서 역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K뉴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또 정책 모멘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현대백화점 말씀드릴 텐데요. 현대백화점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9월 말로 봤을 때도 뭐 5만 원 중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66,4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현대백화점의 단기적인 그런 주가, 뭐 물론 이제 기술적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 랠리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뭐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백화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피해를 많이 봤었던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 거리두기 완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것도 지금 현재는 가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어떤 백화점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신규 오픈하는 그런 새로운 그 신규 점포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면세점 부분 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월별로 봤을 때도 일매출에 대한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하는 속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뷰를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점포 모멘텀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 아울렛 같은 경우는 6월 오픈 이후에 지금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총 매출 3천억 이상, 영업이익률 3%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봤을 때도 총 매출액이 3,500억 정도 규모로 11월 초에 어떤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신규 점포의 모멘텀은 현대백화점 쪽에서의 어떤 계열사 쪽으로의 수익에 대한 창출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66,400원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PR이 10.5배라고 봤을 때 이 내수 업종 안에서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백화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으로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화점 업종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현대백화점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또 많이 회복될 것으로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잘 유념하셔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내수 업종 꼽아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K뉴딜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